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5극 3특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도 특별 지자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는데요. 하지만 두 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 지자체 탄생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140만 인구가 무너져버린 광주광역시. 21년 동안 이어져온 140만 도시라는 상징적인 지위가 사라지면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11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진다는 위기감에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안을 제시했습니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5극 3특이라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도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행정통합보다는 낮은 단계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광역 형태의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의 롤모델은 충청광역연합입니다. 4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은 집행부와 의원 등 모두 60명을 파견 보내고 각 지자체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연합의장을 지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이 충청남북도에 포진되어 있고 국가의 R&D 역량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단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양 시도는 2020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근까지도 광주는 메가시티, 전남은 특별자치도 설치 등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도 갈등이나 경쟁 구도를 형성해왔습니다. 또 특별지자체가 독립된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되지 않고 파견직으로 꾸리게 된다면 결국 서로 간의 이익만 쫓다 끝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은 전라남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는 장소가 되고 광주광역시의 공무원은 광주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 싸우는 전사가 될 거예요.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가 추진해 나갈 공동사무의제로는 광역교통 등 SOC 사업과 산업경제 분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7일 나주시청에서 특별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선포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우리 동네 공약으로 불리는 전국 시군별 공약인데요. 전라남도와 시군별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남 지역 광역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7개입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건설,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입니다.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이 같은 공약을 광역 시도별로 각각 7대 공약 15개 세부 실천 과제로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세부 계획에 수건 사업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포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도 확실히 반영된 만큼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고 관심을 모았던 광주 민간 군공항 무안공항 이전 문제는 대통령의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봄 정부 합동 TF에서 논의하기로 해 국정과제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우리 동네 공약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시군별 공약입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대 최초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목포역 대개조 프로젝트와 해상풍력 배후단지 건설 등 전남 지역 시군별 공약 110여 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예산 우선순위 등 사업을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4조 원에 이르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사전 조정권이 부여돼 의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본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회계에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사업 규모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확장하고 정부 부처 보조금 예산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대의 기획안이 정부의 확정안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상당한 정책과 예산 자율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함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동네 발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일제당시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 있는 작은 산호섬 밀리환초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전남 출신으로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밀리환초 강제징용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짧은 머리와 깡마른 채로 힘없이 앉아있는 남성들. 일제강점기 당시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 산호섬이 밀리환초에 강제징용됐다가 탈출한 조선인들입니다. 조선인들은 이곳에서 비행장 활주로 건설 등 군사시설 공사에 투입돼 고된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작성된 남양궁도 밀리환초에서 학살된 강제동원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보면 일본군이 조선인들에게 동료의 인육을 고래고기로 속여 먹게 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상대로 증언과 수기를 통해 작성한 겁니다. 당시에 위원회가 그분들에게 직접 들은 증언집하고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밀리환초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사건과 관련됐을 만한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밀리환초에 끌려간 조선인들은 640명, 이 중 635명이 전남 출신으로 확인됐으며 영광과 한평, 장성, 구례 등 지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하면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건 일제의 강제동원 만행을 연구해온 일본인 다케우치 야스토 씨가 수년간 강제동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朝鮮総督府がね、要するに強制動員は朝鮮総督府が動員する場所を指定をしたんです。 밀리환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처음으로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밀리환초 사건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 실태 조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유해 발굴 등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고 또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견인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고 좀 시도라고 보거든요. 광복 80년 밀리환초에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싱글데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선 모습은 아닌데요. 하지만 싱글맘과는 다르게 싱글데디를 위한 지원시설은 광주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별이라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아직도 변화는 없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살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40대 황모 씨. 아내와 이혼한 뒤 3년간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최근에는 회사 사정으로 직장까지 잃게 돼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살 길을 찾으려 한부모 가족을 위한 광주시 복지시설 입소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용 불가였습니다. 엄마가 아닌 아빠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한부자 가정인데 혹시 입소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더니 부자 가정은 입소가 안 된다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시설입니다.
무료로 최대 7년 동안 살 수 있고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은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사는 모자 가정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사는 부자 가정은 형편이 딱하더라도 시설 이용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주거와 생계의 어려움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 같은 시설이 광주에 총 6곳이 있지만 모두 모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부자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자 가정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난해에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광주시는 부자 가정에서는 시설 입소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다고 해명하면서 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시설을 통합 운영하거나 신규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 한부모 가족은 4만 4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부자 가정은 20%가 넘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는 부자 가정 전용 시설을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금주의 유산이 잠시 뒤 9시부터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102세를 일기로 타계한 고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을 기억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특집 방송으로 편성됐습니다. 광주시는 이금주 회장의 방대한 투쟁 기록물을 보존 연구하는 역사관을 건립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광주 전남경찰이 8.15 광복절 폭주 난폭운전 등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적발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투입 가능 경력을 총동원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순찰과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불법 행위와 불법 구조 변경 등을 비롯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현장 무관용 단속과 형사처벌로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조롱한 사건이 4년 전에도 같은 인물에 의해 자행됐었다는 피해 진술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전남경찰은 해당 업체에 근무 경험이 있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1년에도 같은 가해자에 의해 똑같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가해자의 여죄를 확인해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